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 첨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산물이 바로 KDDX 구축함과 KF-21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전투기를 도입하여 공군 전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지만 2015년 군사적 자립과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국산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4.5세대급 전투기로 A사 레이더, 스텔스 설계,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최신 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블록1 전투기는 완벽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췄으며 5세대 진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세대뿐 아니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제반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성공할 경우 AI 전술참모, MR 기반 운영 통제 기술 등도 추가 공급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공중무인전에 필요한 핵심 전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KF-21 보라매에 대한 성능 시험은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 국내 유도 무기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스텔스 기체로의 실전 성능 테스트 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체로서의 성능 테스트는 향후 블록3에서부터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차근차근 그 성과를 보이며 5년 후 한국의 미래를 더욱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스텔스 실전 비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텔스 능력과는 별개로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세계 전문가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까지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낮은 고도로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모습은 일전의 KF-21 전투기와는 달라 더욱 기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애초부터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전투기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KF-21 전투기의 설계가 항공모함 함재기까지 고려하여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항공모함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졌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여전히 KF-21 함재기의 제작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국산 플랫폼을 위해서 함재기는 반드시 국산 함재기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에는 함정용 레이더와 사격 통제 등 시스템 설계를 진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KF-21 함재기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보입니다. 당시 스텔스 성능 비행에서 KF-21 전투기에 이어 안전 추적기 임무를 받은 국산 경공격기 FA-50 전투기가 뒤따라 이륙을 준비 중이고 두 전투기가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 전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면 2달 전 비행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랜딩 기어 강화 설계에 들어가 개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체에 비해 비대해진 랜딩 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 전투기는 활주로가 짧은 경함모에 부적합하며 중대형 함모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이는 해군 핵심 항공모함급입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함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 이착륙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인데 그 시험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함재기로서 KF-21 전투기를 활용하기 위해 항구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KF-21 전투기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옳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가운데 KF-21 전투기의 변화된 랜딩 기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스팅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의 전투기인데 함재기가 정확하게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 군용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형 항공모함조차도 비행 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함의 충격은 파일럿에게 심각하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은 충격으로 인해 키가 3cm 정도 줄어드는 사례까지 발견되곤 합니다. KF-21 전투기 역시 실용화 전까지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이 예정된 것을 본다면 함재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F-35B를 한국형 항모함번함에 운용했을 때 도입 비용과 30년의 운용 비용을 고려한다면 KF-21 전투기를 개발했을 경우 수조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산 전투기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무기 개발의 이익까지 생각한다면 한국산 함재기를 반드시 개발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함재기 개발을 위한 기초 기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전력화까지의 기간은 대략 9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9년이 긴 시간 같지만 해군의 경항모 사업기간과 대략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항모와 함재기에 손발을 맞춘다면 10년 후 KF-21N이 탑재된 국산 항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연구개발 시 기술적 제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착륙장치, 브레이크, 전기체 등 해외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KF-21 개발 자산이 있어 대부분의 개발 과정이 수월해질 것이란 것입니다. 또한 착발함 시에 어마무시한 충격을 감당하기 위해 튼튼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 함재기입니다.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가 육상에서 사용하는 공군용 전투기보다 훨씬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 장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한국이 개발 중입니다. 타이어를 장착하는 건 개념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구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 시 앞부분이 뜯겨나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기체의 굴절에 어마어마한 기술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 제작은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해야 하며 그럼에도 착발함 시 받는 충격으로 인해 실제 사용 기간은 공군 전투기보다 짧을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며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듈 설계까지 요구됩니다. 항공모함의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 정비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KF-21 함재기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두 번째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항모용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미국산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 기능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중항모를 염려하여 KF-21N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계에서는 KF-21 기본형의 랜딩 기어와 같은 이함장치 보강 및 폴딩 염분 방치 처리가 되지 않고 함재기 기능을 보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개발 의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랜딩 기어 홀딩 영상을 공개한 것은 그에 부합하며 다양한 파생형으로 KF-21 전투기의 생산력은 더욱 높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자주국방을 위해 다양한 파생형을 제작하는 한편 무기체계도 날카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천에어쇼에서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지 실물 시험 모델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무장통합 지연 등으로 국산 전투기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 수출국의 매력적인 신형 미사일이 최초 공개되면서 향후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기 아이템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항공기에 탑재되어 적 지상 핵심 표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인데요. LIG 넥스1이 개발 중인 철룡이나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과 원칙적으로 임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되는 것은 초음속으로 비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아음속으로 비행해 적에게 탐지되기 쉽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길지만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마하 2.55의 속도로 300km 밖의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발사에서 명중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라 요격이 어렵고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될 예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근 이러한 국산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미공개 시험 발사 내용이 일부 유출되면서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초음속 공대지 실물 미사일이 이미 완성 단계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은 이미 물밑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두고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개발에 대한 사실을 알리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국들은 매번 한국의 빠른 기술 개발 능력에 놀라곤 하였는데 이번 공대지 미사일 역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까우며 한국산 전투기에 장착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한국의 공군 전력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서운 기술 발전을 확인한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에서는 군사력의 척도가 향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현재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는 한때 미국과 군사력으로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여전히 세계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무기 개발 현황을 언급하며 한국의 도약이 무서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실전기체 조립에 돌입한 KF-21 전투기를 주목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무장체계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수많은 차세대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지만 KF-21 전투기만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 가능한 세계 유일의 전투기라는 평가를 내리며 KF-21 전투기의 새로운 무장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KF-21 전투기가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으며 한국의 군사력이 6위에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의아해하는 여론까지 존재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가 개발했다고 공개한 전투기인 수호이 체크메이트와 KF-21 전투기를 비교해보아도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만이 유일한 성공을 가져갈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후첨글에 줄을 이루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러시아의 생산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산력은 놀라운 효율성과 함께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편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허상만을 가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 수호이-57 전투기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해왔다고 추측되는데 수호이-57의 불안한 기체 성능으로 인해 적극적인 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한 의견이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성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호이-57까지 추락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평판 훼손과 이로 인한 수출 전망 악화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한동안 러시아의 생산력은 전멸 수준이었죠.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 CNN 국제 외교정세 라인에서는 러시아는 수호이-57 전투기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호이 체크메이트를 제때 공급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보다 훨씬 늦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벌써 모든 시제기 생산이 완료되고 양산을 위한 조립 라인을 모두 구축한 상태라며 한국 전투기 생산 능력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 놀랍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야말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경제적인 4.5세대 전투기이며 향후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장악할 유력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5세대 F-22 랩터처럼 그 이전의 전투기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미래 전장을 지배할 무적의 전투기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무수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는 국내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극비리에 진행하던 청사진을 차례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본부가 KF-21 전투기를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무인 전투 무기 복합체계 멈티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아직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래 전장 6세대 스텔스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6세대 개발의 최선두를 달리는 것은 미국인데요.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닷컴은 현재 미국은 미군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유출되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긴급 분석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무인기의 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 전투기 개발 방향에 가장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구안이 빛을 발한 것이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군집형 무인기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등에도 무인기용 자율 항법 기술을 차례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술 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 다수의 무인기 임무를 최적화하여 할당하는 기술을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유인기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율화 기술 등 다양한 체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KF-21 복좌형이 단순히 훈련이나 폭격과 같은 다목적 의무뿐 아니라 6세대기의 핵심 기능은 유무인 복합 전투를 염두에 두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당장 KF-21 전투기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 조종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투기 조종석에서 드론 조종사 측이 무인기들과 함께 공세를 펼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입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체화된다면 조종사가 직접 원격 조종만 하는 6세대 전투 필수 능력에 대해 대한민국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그간 부족했던 경험과 기술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모범적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6세대 핵심 장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대공 레이저 무기를 세계에서 최초로 실전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무인 드론을 빠르고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이며 2,000원 수준에 불과한 발사 비용과 놀라운 위력으로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공군 전력으로 확대하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레이저 무기 수준이 상당히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방부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6세대 전투기 도입 전 전력 공백을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의 단계적 전력 증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되는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적군 전투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알아차리더라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력 영향 없이 레이저빔이 직진하기 때문에 운동역학적 계산도 불필요하며 10km 밖에서 직경 10cm의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 시스템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투기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국산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5세대 이상 전투기로 도약하게 될 것이며 이는 주변 국가들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 초도 물량 예산이 기존 계획대로 확정되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한 예산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반 기술들이 제작되어 있으며 이제 단계에 맞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현재 한국방산의 주소입니다. 특히 국방 예산에서 6세대 전투기로의 도약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더욱 한국의 안보를 위해 KF-21 전투기 예산을 증대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할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으로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무인조종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또한 레이저, 유무인 복합 운영 역시 눈앞에 아른거리듯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전투기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국산 엔진 개발 현황에 대한 10월 4일 영상입니다. KF-21 엔진 국산화를 언론에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은 국산 전투기 엔진을 2025년까지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업체 엔진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은 한국의 국산 엔진 개발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6번째 독자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것으로 동시에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언론지는 미국 항공기술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항공엔진 개발이 터무니없지 않다며 실제 소형 국산 엔진 제작이 끝났다는 소식은 한국의 군사무기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몇십 년의 시간을 소요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에 관한 기술은 단 하나도 공유되지 않으며 기술 보유국에서는 이것이 1급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맨땅에 헤딩하며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단지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다르게 모든 무기 체계를 첨단 기술로만 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연일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전쟁의 아픔이 여전히 한국인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것이 다시 한번 한국 경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 경제를 튼튼히 할 미래 산업인 차세대 전투기 산업이 순조롭게 성공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